네,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합니다. 네, 박상병 인하대 초빙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용진 파이낸셜 뉴스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뉴스스테이션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입니다. 5선 광화문역 동장군과 촛불입니다. 지금 이 늦겨울 추위가 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광화문역에서 촛불 대 태극기 집회가 제대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이번 주가 아마 15차 촛불 집회에도 불구하고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지금 현장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좀 오시다가 좀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뭐 정월 대보름이고 날씨도 굉장히 추운 날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집회가 보면 어차피 2월 이제 현재 결정 자체가 무산이 되면서 네. 3월로 넘어가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촛불 집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총동원령을 내렸고 또 이에 반대한 태극기 집회도 오늘 아마 전국적으로 한 200여 대 버스가 서울로 올라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 탄핵 반대 같은 경우도 이제 전국적으로 총동원령이 내려져서 사실상 이제 어쩌면서 보면 세력 대결 양상으로 일단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는 두 군데서 일단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계광장 앞에서 이제 안보 보수 이런 고향한 서경석 목사 중심한 지금 집회가 보이는 데가 지금 말씀하신 청계천에서 네, 태극기 집회죠. 청계천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고요. 또 이제 본 집회는 대한문 앞에서 일단 집회가 탄기국, 탄핵 반대 이제 국민행동 중심으로 해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2시부터 시작해서 집회가 열리고 나중에 이제 시가 행진까지 이제 벌어질 예정이고 촛불 집회는 사실 어제부터 그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서 그러니까 법원 앞에서 밤을 샜고요. 일부 시위대들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국회를 거쳐서 지금 행진 일대가 이제 광화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촛불 집회는 오늘 저녁부터 본격적인 집회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저 왼쪽이 이제 광화문 광장 촛불 집회가 6시 본행사까지는 1시간 30여 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집회 참가자들이 모이고 있는데 아마 10차부터 14차까지보다는 확실히 인원수가 저희가 육안으로 보나 눈에 띄게 많습니다. 오른쪽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청계광장에서 있는 태극기 집회, 맞불 집회 성격의 모습입니다. 장 기자님, 근데 네. 이제 어젯밤부터 1박 2일 이제 그 촛불 집회 행사기 때문에 오늘이 좀 분수령이 돼서 아마 탄핵을 좀 더 촉구하는 목소리는 거세질 것 같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어제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집회에 어제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 참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예. 텐데 이분들이 이제 맨 처음에 특검 사무실에서 시작을 해서 삼성을 거쳐서 서울중앙지법 앞에 있다가 그다음에 또 국회를 거쳐서 지금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오는데요. 예. 아마 오늘을 고비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인원들이 모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촛불 집회 주최 측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 모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새누리당 의원들, 새누리당 소속 당원들, 태극기 들길 좀 주저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김문수 전 지사가 나와서 청와대 앞 폭도를 태극기로 몰아내자 이런 좀 과격수의 발언도 했고 여러 조원진 의원도 나오고 태극기 집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람들이 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 당의 변화, 혁신, 당명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당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에 맡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전 지사라든지 친박계 핵심 인사들, 윤석열 의원 등등은 이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볼 때에는, 특히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거 동원될 경우에는 이 성격 자체부터가 왜곡이되는가 봐요. 물론 이거는 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도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은, 정치권에서 일부 개인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직적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이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선동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충돌도 배제를 못해요. 정치인들이 나올 경우는 오늘도 지금 양쪽에서 태극기라든지 촛불 쪽에서 그 총동원령을 내다시피 많이 오지 않습니까? 양쪽은 또 행진을 합니다. 혹시 벌써 행진하다가 지금 저 오른쪽 보면 그렇죠? 청계광장에서는 이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하고 있네요. 일부 지금 막바지라 싶어서 충돌이 될 경우에는 전혀 다른 또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좀 그런 점만큼은 정치권에서는 특히 좀 자제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박 듭니다. 박사님 말만 따라 저렇게 되면 좋겠지만 박지훈 변호사님, 네. 저 민주당에서도 이 지금 위중한 시기에 탄핵 기각설이 돌고 있다. 탄핵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해서 촛불을 더 세게 들자는 문재인 전 대표 발언도 있고 그렇죠. 추미애 대표 발언도 있었단 네. 말이죠.
총동원이 영향이 떨어진 거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태극기 집회, 반대 집회도 지금 총동원력이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결은 좀 달라요.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촛불 집회 측에서는 탄핵이 어떤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반대 집회 같은 경우, 태극기 집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는 지금 고형태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이 사건 자체가 고형태하고 맞아요. 이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보다는 외곽을 치는 방법 자체를 봤을 때는 대통령 변호인, 대리인단의 주장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프레임을 전개를 바꿔보려는 게 아마, 그러니까 이 태극기 집회하고 대통령 변호인단하고 뭐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교감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탄핵 국면을 좀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예. 결이 좀 다르다는 건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약간 보면은 어느 쪽이 더 다급하냐, 좀 더 좀 절실하냐라는 느낌을 보면은 확실히 태극기 집회 쪽이 절실해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 쪽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굳이 그렇게 다급해 보인다거나 절실해 보이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프레임의 변화라는 것도 확실히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아직까지 그 프레임의 변화가 될 수 있는 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확실히 탄핵 반대쪽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간에 이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고영태의 얘기도 나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 논란의 폭로자 고영태 씨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할 텐데 그 전에 이거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청계광장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저렇게 저쪽 시청 쪽으로 행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네. 보니까 자유총연맹이 그렇죠. 네. 3일절에 100만 명 모으겠다라고 해서 관제대면 논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네. 이분들은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이제 아마 김경재 그 자유총연맹 지금 제가 사진을 확인을 못했지만 매주 이제 집회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예. 아마 오늘 집회에도 뭐 참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정부 지원을 받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관변단체라 이야기하죠. 예. 예산 자체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운영되는 그런 단체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탄핵 반대 집회에 이제 조직적으로 동원이 됐고, 더군다나 이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오는 3월 1일 날 이제 10만 명이 되는 회원들을 광화문에서 이제 해서 태극기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정부 예산으로 어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어떤 이런 관변단체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의 어떤 모금을 통해서 또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뭐 집회 참여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지만 그러나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운영비라든지 모든 부분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거든 물론 회비도 받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이제 어떤 직접적으로 나서서 저렇게 대통령 탄핵 반대하고 이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도 국가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사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예. 어떤 개인의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이런 단체가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오늘 이 집회 촛불 대 태극기가 가장 주목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최근에는 태극기 물결 그 지난해까지만 해도 촛불 물결이 좀 거셌는데 이번에는 이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촛불 집회도 15차 그리고 12번째 태극기 집회도 맞불 성격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이곳 광화문역으로 속속 집결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박상명 박사님 말씀처럼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오늘 현장 상황 계속 저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전에 아까 고영태 씨 얘기 네. 잠깐 나왔는데 박준 변호사님. 이 고영태 씨의 이 녹취록 그러니까 전화 녹음 2,000개가 그렇죠. 헌법재판소로 가는 건 맞는 겁니까? 가겠는데 그걸 다 들어보고자 하는 게 대통령 대리인단의 목적 내지 어떤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 중에 어떤 고영태의 어떤 그 사람 자체의 하자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같이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어떤 보수단체에서는 고영태 씨를 최순실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뭐 공갈 아니면 절도 이런 걸 고소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맞닿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내용으로 우리 장영진 기자님이 잘 표현하셨는데 탄핵 가서 내용으로 이기기 좀 어렵다고 봤을 때 증거가 많고 예. 내용이 어렵다 그러면 아예 옆에 있는 그거를 시작하게 된 고영태의 어떤 사람 자체의 하자를 할 게 아닌 건데 이거 법적으로 봤을 때 고영태가 흠이 있다 해가지고 법으로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여론을 조금 바꿔보려고 여론이라 하는 것도 좀 지금 태극기 집회 아주 대통령을 지지하는 저 사람들을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프레임을 좀 바꾸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시간을 좀 네. 끌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2,000개는, 끌기. 예, 2,000개가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이걸 언제 다 듣겠냐? 좀 시간을 달라라고 해서, 지금 이제 탄핵
결론이 3월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간을 좀 더 끌어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 2,000개가 숫자는 많은데 이게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실제 들을 만한 내용은 100여 개 정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을 좀 시간 끌기에 이용해 보려는 의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이 녹음 파일에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하려 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뭐 사용하려고 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로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좀 얼마나 미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그런데 아주 상식적으로 상식이 안 되면 법은 다 안 되는 거죠. 고영태 그 얘기하고 탄핵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고영태 입장에서는 이 재단을 잘해야죠. 내가 한번 장악해봐. 최순실 나하고 친한데 내 말 하면 잘 들어줄 텐데 아니면 최순실 밀어내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거는. 그리고 그 사람의 본인의 욕심이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이고 그거 하고 실제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이 그걸 갑니까? 또 그럼 간다고 칩시다. 그거하고 대통령 탄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개인의 비리가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방해가 된다는 것은 탄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국민 여러분, 고영태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결국에따라 하는 전략으로 고영태 녹취록이라든지 고영태를 때리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 밑에 화면 보시면 지금까지 항상 그 태극기 집회 정치인들이 참여했는데 최순실 씨 측근까지 이제 오늘 태극기 집회 나왔어요. 바로 정동춘 K스포츠 재단 이사장입니다. 사장이죠. 이현정 의원님, 뭐 나는 고영태 등의 기획 폭로 희생자자, 뭐 고영태 등이라고 하면 뭐 노승일, 박헌영 뭐 이런 사람 다 일컬겠는데 고영태,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하다 발생한 국정농단이다. 본인 이렇게 계속 네.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정동춘 이사장은 이제 그 최순실이 자주 다니던 스포츠 마사지 센터의 그렇죠. 이제 그 사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최순실이 K스포츠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을 했고 예. 지난번에 이제 청문회 나와서도 현재도 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지금 당신이 유지하고 있냐 재속 지적을 했는데 본인은 끝까지 이제 사퇴를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비쳤는데 오늘 이제 아마 태극기 집회 본격적으로 나갔는데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최순실과 고영태가 벌인 기획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이번 사태를 지금 탄핵 대리인단은 이번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이 아니라 지금 최순실과 고영태가 둘이 어떤 치정관계에서 비롯된 국정농단이고 대통령도 속았다. 자, 이런 프레임을 갖고 가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충실하게 저런 것들을 대변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체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동춘 이사장이라는 분이 지금 뭐 저렇게 나가서 집회에 나가 참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 K스포츠 재단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저렇게 K스포츠 재단을 저렇게 국정농단의 어떤 주요한 것들로 만들어 놓은 책임 있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자숙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저렇게 집회에 나가서 저런 또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 본인의 책임을 면탈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도 지금 K스포츠 재단을 국정농단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이용당했고 또 거기에서 본인도 지금 그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 상황에 저렇게 나가서 나는 고영태가 어떤 희생양이다. 본인도 결국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본인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직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속셈이에요. 근데 K스포츠 재단이 누구 돈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결국 재벌들이 강제로 추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정말 적합지 않는 오늘 집회에 나간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동춘 이사장, 선생님 놀랍습니다. 예. 방금 지금 연설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네요. 자, 왜 그럴까요? 지난번 특검 조사 때 정동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지금 이사장 연봉 1억이 넘습니다. 집착하느냐? 저는 이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뜻이다. 대통령의 뜻이에요. 대통령이 지금 완전 임명을 한 것인데 왜 내가 나갑니까? 최순실과 관계가 없다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 혹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딱 오늘 그 워딩이 오늘 이제 행사하고 딱 연기돼요. 아직 안 그만뒀잖아요. 그만 안 뒀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나를 최순실의 뭐 부역자, 심지어는 뭐 고영태 주변에 절대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오직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나는 일을 금발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가서 누가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나는 반대 집회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측도 그렇고 뭐 정동춘 이사장도 그렇고 고영태 씨가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를 이용해서 정부의 돈을 타내려고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고영태 씨가 어제 한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검찰에 나가서 다 설명을 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결국은 정황이 없어서 끝냈다. 내가 정말 한탕 잘 해먹으려고 했으면
김종전 차관이나 차은택처럼 버텼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 주장에는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일단 특검에서는 고영태를 계속 접촉하고 있다 그랬고요.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특검 조사에 상당한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을 고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마 특검 내에서 조사받기는 어렵다면 제3의 장소에 특검 수사관들이 가서 조사를 했고 자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은 그래요, 뭐 본인이 고영태가 뭐 약간의 이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조사할 때는 도움을 상당히 주기 때문에 일단은 뭐 특검 입장에서는 더 조사는 안 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새로 고발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검찰청에서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특검이 고영태를 뭐 조사하거나 이러진 않을 걸 보고 어느 정도는 해명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하, 그것과 관련해서 네. 영화나 녹취에 관련해서 인터뷰 내용 또 하나 있는데 같이 보시죠. 이 내용이 아마 그 고영태 씨의 심경을 가장 잘 대변하지 않았나 싶은데 나는 최순실 씨의 구성원으로서 일했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한다. 국민들이 응원해 주셔서 더 창피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장 기자님,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나는 100% 의인도 아니고 옛날에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이제 잘 안 된 거고 속죄하는 말은 살겠고 하지만 국정농단의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라는 본인의 말. 저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 말이 가장 솔직한 대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겁니다. 두목 도둑과 졸개 도둑이 같이 모여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예. 그 돈의 배분을 놓고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목은 졸개를 내쫓으려고 그러고 부하는 두목을 관가에 고발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 도둑이 부하 도둑이든 두목 도둑이든 나쁜 사람이 누가 나쁜 사람이냐? 둘 다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훔친 돈은 재산은 그러면 훔친 게 아니냐? 그것이 훔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내부 고발자라고 할 때 상당히 의로운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함께 나쁜 짓 하다가 뭔가 틀어져 가지고 갑자기 이 새로운 입장을 바뀌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 대부분 내부 고발자입니다. 뇌물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뇌물죄의 경우 주로 돈을 준 사람, 뇌물 공여자가 고발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뇌물 준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술을 무조건 다 부인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겁니다. 지금은 바로 이런 점에 접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고영태가 나쁘다, 어떻다라고 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뭐 오늘도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호위무사로 지금 자처하고 있는 김문수 전 지사가 예.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검찰이 고영태 씨 관련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좀 근거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김문수 지사가 예전에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다가 이제 반대하는 입장인데, 입장이 바뀌었죠. 결이 똑같아요. 대통령 변호인들하고. 고영태를 또 공격하는 분위기거든요. 고영태가 잘못됐다. 특히 이제 그 최순실 녹음 파일 같은 게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은 녹음 파일 자체가 입수하는 이런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는 결국 이 사건의 본질보다는 다른 옆가지를 보는 겁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태극기 집회나 김문수 지사나 하는 내 말이 다 똑같아요. 본질을 가야 되죠. 예를 들어 탄핵 사유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든지 탄핵을 안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료를 잘못 얻었기 때문에 조사를 잘못했다 이렇게 좀 접근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봤을 때는 저 집회에 대통령 변호인단도 한 번씩 나갑니다. 변호사가 좀 같이 교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법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론전을 지금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론전이요. 네. 그러면 어쨌든 고영태 씨가 앞으로 다시 뭐 이 녹음 파일 2,000개에서 또 다른 혐의가 발견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 혐의라고 하면 행동을 했던 게 아니라 어떤 모의나 그렇죠. 불순한 꽁꽁이가 만약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특검에서 조사할 일은 전혀 없어요. 별건입니다. 그거는 이거랑 지금 관계가 없는 거고 다르게 조사해야 될 부분이고 기왕 고발이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막 필요하다면 조사할 부분이고 특검은 지금 만들어 놓은 사건만 조사하면 되는 거고 이 내용하고는 사실 대통령 상관이 탄핵이랑은 없다고 전혀 상관이 봅니다. 없네요. 예. 근데 어제 또 하나의 좀 보도가 나왔는데 니언적인 네. 보니까 장시호 씨도 모르는 본인 명의 아파트에 네. 그 이모 최순실 씨가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왜 고영태 씨가 살았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영태와 최순실의 관계가 뭐냐
지금 이게 지금 관심이지 않습니까? 둘 관계는 그냥 일반적인 부하 상사 관계를 좀 넘어서는 관계가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건이 터지면서 고영태가 처음에 왜 폭로를 했냐 했을 때 예. 고영태가 갑자기 최순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자기가 있는 돈을 가져가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가져가 버리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급 시계하고 가져가 버려서 도저히 그에서 못 참아서 그걸 돌려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했던 것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순실이 장시호의 어떤 이름을 통해서 청담동의 한 아파트를 이제 월세를 한 거예요. 5천만 원에 300만 원으로. 근데 문제는 장시호도 이게 자기 이름 된지 몰랐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고영태가 최근까지 이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그 아파트에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고영태가 왜 살았냐? 그러니까 그 5천만 원 내 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건 저는 추론해 보면 뭐냐면 예. 고영태가 이제 최순실이 갑자기 자기 집에 와서 가져간 돈이 한 1억 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영태는 그걸 찾으려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아파트 자체가 이제 최순실은 독일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 돈도 내 돈으로 결국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본인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자기 돈을 최순실이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 돈으로 가져간 그런 얻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돈으로 얻은 아파트다. 이렇게 주장한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둘 사이의 관계는 그냥 제가 볼 때도 그냥 보통의 어떤 상사와 부하 관계는 아닌 좀 더 그 넘는 관계가 아닌가라는 걸 추정하는 그런 단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고영태 씨가 살았다. 물론 뭐 말씀 쭉 했다는 대통령 탄핵과는 본질과는 상관이 없어도 어찌됐건 간에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장 기자님 이거를 계속 물고 늘어질 가능성, 이 반격을 모색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앞에 계신 변호사님한테 죄송합니다만 그 법정에서 가보면은 이렇게 조금 불리한 사건 당사자일수록 이렇게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뭐 당사자 적격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대표적인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오랫동안 길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가 계약을 했잖아요. 예. 장시호 이름으로. 고영태가 살았잖아요. 그럼 고영태는 최순실 씨한테 그 비밀번호를 알았겠죠. 키를 달라고 했다든지. 그렇다고 그냥 무단 침입해가지고 사는 건 아니겠죠. 예. 저는 오히려 왜 최순실 씨가 고영태 보고 그가 살아라고 얘기했는지 참 궁금한데요. 뭐 개명도 하라 그랬는데 뭐 글쎄 뭐 그 대목이 참 궁금합니다. 이건 또 앞으로 또 어떤 또 보도가 쏟아지고 취재 결과가 나올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장영진 기자와 박준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시사 스테이션, 뉴스 스테이션이 두 번째로 가볼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